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개인도 참 잘해야 되지만 국가도 정말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국가가 제공하는 그런 제도, 정책, 체제의 성격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노력에 아주 힘을 다할 수도 있고 개인을 옥죄일 수도 있고 개인으로 하여금 힘이 빠지도록 만들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란 책에 나오는 번영하는 국가의 조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걸로 봅니다. 소개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을 잠시 덧붙이는 방향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스카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나와 세계에서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분의 요지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유함과 가난을 결정하는데 하나는 지리적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적 요건입니다. 지리적 요건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알아차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발견한 것은 대개 위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 국가에서 특히 온대 지역이 열대 지역보다 유리하다고 합니다. 열대 지역은 풍토병이 심하고 그 다음에 이 농업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또 특히 열악한 공중보건 때문에 온대 지방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부유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조건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적 특성이 중요하다. 이 지역적 특성은 내륙 지역에 위치하면은 운송비라든지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내륙 국가보다도 해안에 접한 그런 국가들, 특히 한국이라든지 이탈리아처럼 반도에 처한 국가들은 대단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 이런 부분을 또 강조합니다. 동원그룹의 김재철 명예회장은 항상 한반도의 그 지도를 우리는 항상 북쪽에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반도를 지도를 볼 때마다 항상 대륙에 붙어 있다라는 생각이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김재철 회장은 오래전부터 지도를 거꾸로 보자는 거죠. 거꾸로 보게 되면은 남쪽이 지금의 북쪽이 되고 북쪽이 지금의 남쪽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보면 한국이 그야말로 큰 항구가 되는 겁니다. 태평양을 진출할 수 있는 항구가 되는 것이죠. 그분 말씀처럼 한국은 해양 국가를 지향할 때 삶이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대륙과 손을 잡을 때 삶이 가난해졌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해양 세력과 손을 잡는 미국과 일본과 손을 잡고 미국 시장을 향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수출 상품을 담아서 실어 보내면서 한국인들의 삶이 나날이 나아졌습니다. 지역적 특성에서도 한국은 대단히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제시하는 세 번째는 풍부한 자연자원의 존재입니다. 역설적으로 풍부한 자연자원이 있는 나라는 못 산다는 겁니다. 자연자원을 두고 많은 그런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자연자원이 있으면은 사람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절박함이라든지 절실함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례를 네덜란드와 모잠비크를 들고 있습니다. 잠비아. 잠비아를 들고 있습니다. 잠비아는 이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이 물 자원이 많기 때문에 수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자급자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나라입니다. 화라는 그런 게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네덜란드 국민소득은 잠비아의 100배 정도가 됩니다.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가 이긴 것이죠. 천연자원이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축복이 된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꼭 같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두 가지는 비슷합니다.
천년 자원을 갖지 못한 나라가 유리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크게 많은 것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때로는 자주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자신이 넘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잊혀지거나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국가 차원에서나 개인 차원에서 물려받은 것이 없으면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하게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풍부한 자연 자원을 갖지 않은 점에서도 한국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여해 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남미의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는 옛날에는 착취할 천년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원주민도 또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주민들이 많이 자리를 잡은 국가인데요. 유럽 이주민들 가운데서도 땀 흘리면서 일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남미련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천년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없었던 거죠. 또 천년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대외 원조가 덕이 됩니다. 많은 그런 아프리카 국가들은, 남미 국가들은 막대한 돈을 선진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그렇게 자립에 성공한 국가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인들은 정말 자긍심을 느껴도 좋을 겁니다. 미국이 원조를 준 많은 국가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국가가 된 거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 우리 선배들에게 박수를 보내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제학자들과 함께 익숙한 그런 주장입니다. 제도적 요인이 중요합니다. 한국과 북한을 보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의 보호, 그 다음에 부패 방지, 그 다음에 법치, 계약의 준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특히 이런 종류의 제도적 요인 가운데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보호되는 여부가 한 국가의 번영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다 한국은 충족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분발해서 더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우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이 위기를 만났을 때는 극복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개인이 정신을 차리면 되니까. 회사가 위기를 처했을 때도 구원투수로 오는 CEO가 좀 똑똑하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위기 극복책을 마련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위기를 맞았을 때 극복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과제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조합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들로 이루어진 집단적 의사결정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스페인 제국의 흥망사를 볼 때 스페인이 16세기에 남미로부터 막대한 은이 유입됩니다. 은이 유입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런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서 스페인은 제조업 기반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게 됩니다. 산업 기반이 상실되니까 정말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냥 임대소득 같은 데 의존해가지고 생계를 꾸리고 물건은 대부분 영국이나 네덜란드 수입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한 명의 성실한 사람에게 30명의 기식자가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붙어 있다는 그런 표현이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한번 제조업 기반을 상실하고 노는데 쉬는데 그렇게 익숙하니까 그 몰락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그런 보고서가 제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나 그 관성을, 내려가는 관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결국은 스페인 제국은 몰락하고 맙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많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수출 경쟁력을 영원히 상실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당신들이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고 그런 경고음이 오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사회는 요동치 않고 계속 하향 추세를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리더십의 부재라는 것이 그 다음에 집단적 의사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정말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제시하는 부유한 국가의 조건을 한번 잘 새겨보고
교훈을 얻어서 다시 한 번 더 한국호가 부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